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고등학교 한국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꼭쌤입니다. 오늘은 23번째 시간으로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 중 농민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민족 유일당 운동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일제의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과 1920년대 산미 증식계획 등 식민지 경제정책으로 농민 생활이 악화되고 소작농이 증가하는 가운데 3.1운동 이후 농민들의 사회적 의식이 각성되며 소작인 조합을 조직해 일제의 저고가 정책으로 수입이 감소한 지주들이 높은 소작료를 요구하던 것에 반발, 소작료 인하 및 소작권 이전 반대 등을 주장한 소작쟁의, 1927년 조선농민 총동맹 결성 등의 농민 노동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제가 지주의 권익을 옹호하며 경찰력을 동원해 억압하였으며 노동자의 단결과 권익 옹호를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1924년 조선 노농 총동맹을 결성하는 등의 노동쟁의, 생존권 투쟁에서 항일투쟁으로 발전했던 노동운동 등이 일어났는데 라이징선이라는 석유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에서 비롯 전국의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왔고 일본의 부두 노동자들도 동조 파업을 전개했으며 중국, 소련, 프랑스의 노동자들이 격려 전문을 보내오는 등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노동쟁의였던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대표적입니다. 1930년대에는 이러한 농민 노동운동이 계급 해방을 추구하는 혁명운동이자 반제국주의 항일투쟁으로 발전하였지만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점차 위축되게 되고요. 3.1운동 이후 청년 학생층이 항일투쟁의 주체임을 자각하고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며 1924년 청년운동을 통일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조선청년 총동맹 조직, 동맹휴학 전개, 등교 거부 등 학생운동이 활성화되었고 1926년 일제의 식민지 지배, 식민지 차별교육, 순종의 서거라는 사회적 배경 속에 사회주의 세력과 천도교 세력, 학생단체가 만세 시위를 계획, 사전 발각으로 지도부 검거, 학생단체 중심으로 순종의 장래일에 만세 시위 전개, 시민 가담, 일제의 탄압순으로 전개되었던 60만세 운동이 일어났는데 60만세 운동은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연대를 모색하였고 학생들이 항일 민족운동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자각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1929년 일제의 민족차별과 식민지 차별교육, 비밀결사 중심으로 학생운동의 조직화가 일어나는 배경 속에서 일본 학생의 한국 여학생 희롱사건이 발생하여 한일 학생이 충돌하였는데 경찰과 교육당국의 편파적 사건 처리로 인해 광주 지역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일으키게 되고 광주의 신간회 지부를 중심으로 학생투쟁 지도본부를 설치, 시위 확산을 목적으로 민중대회를 계획했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무산되었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는데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이듬해 봄까지 가두시위와 동맹휴학을 지속하였고요. 자,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에 대해 살펴볼까요? 국외에서는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이 제국주의 세력의 타도를 목표로 힘을 합쳐 협력하기로 한 제1차 국공합작의 영향으로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 촉성회가 결성, 만주에서 삼부 통합운동을 전개하였고 국내에서는 사회주의 진영의 1926년 정오회 선언을 통한 민족주의 세력과의 연대 주장, 민족주의 진영의 자치운동 비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 모색 등의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는 1927년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으로 결성된 신간회의 창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간회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 촉구, 민족의 단결, 기회주의 배격을 강령으로 강연회와 연설회 개최, 소작, 노동쟁의와
동맹휴학 지원, 광주에 광주학생 항일운동 조사단 파견 등의 활동을 펼쳐나갔는데 광주학생 항일운동 때에 대규모 민중대회를 개최하려다 집행부 대부분이 구속되는 등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새로 구성된 신관의 집행부가 타협론자와 협력하려고 하자 지방지회의 사회주의자를 중심으로 신간회 해소론이 적극 주장, 1931년 전체 회의를 통해 해소가 결정되고 맙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밑줄 친 이 운동이 전개된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이 운동은 한 석유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감독 파견과 근무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시작된 파업에 회사가 약속을 어기고 탄압을 가하자 원산 노동자들은 총파업에 돌입했고 일반 사무원까지 가세하였다. 일제가 경찰과 군대, 깡패까지 동원하여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조 간부를 검거하였으나 원산의 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항쟁을 계속하였다. 이 운동은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노동쟁의였으며 일제 경찰력과 일본인 기업가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한 반제국주의 항일운동이었다. 자, 제시된 자료에서 석유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에서 비롯되었고 원산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다는 내용을 통해 밑줄 친 이 운동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임을 알 수 있는데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1929년에 일어났죠. 자,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국가총동원법이 실시되었다. 이것은 정답이 아닌데요.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부터 실시됐어요. 2번, 신간회 회원들이 학생운동을 지원하였다. 이것이 정답이죠. 원산 총파업이 일어난 시기에는 신간회가 노동, 농민, 학생, 여성운동을 지원하던 시기였어요. 3번, 일제가 한국인을 전쟁터에 강제 동원하였다. 이것은 정답이 아닌데요. 일제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징병제를 실시한 것은 민족 말살 통치 시기입니다. 4번, 보안회가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것도 정답이 아닌데요. 보안회는 1904년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운동을 전개하였죠. 5번, 전국 각지에서 독립을 주장하는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것도 정답이 아닌데요. 전국 각지에서 독립을 주장한 3.1운동은 1919년에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가기념비, 순종의 장래일에 상여가 단성사업 연도를 통과하자 중앙고보생 이선호의 선창으로 수십 명의 학생이 대한독립 만세를 절규하면서 경문 1000매를 군중에게 살포하고 태극기를 나누어 주었다. 이날 시위로 100여 명이 부상하고 200여 명의 학생과 시민이 체포되었다. 자, 순종의 장래일에 대한독립 만세를 절규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가운동이 60만세 운동임을 알 수 있는데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서거하자 조선공산당은 천도교 세력 및 학생 세력과 연대하여 순종의 국장일인 6월 10일에 서울에서 만세 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시위 준비 과정에서 천도교 세력과 조선공산당이 발각되었으나 학생들은 예정대로 순종의 장례행렬이 지나가는 곳곳에서 경문을 살포하며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고요. 자,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민족협동 전선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것이 정답인데요. 60만세운동은 준비 과정에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연대함으로써 민족협동 전선운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2번, 광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것은 정답이 아닌데요. 이것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설명이죠. 3번,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이것도 정답이 아닌데요.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것은 3.1운동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4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1운동에 대한 설명이죠. 5번, 신간회가 민중대회를 통해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이것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설명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2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승리를 향해 구체적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건을 충분히 애용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해서는 그 부르주아적 성질을 분명히 인식함과 동시에 그것이 타락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것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대중의 개량적 이익을 위해서도 종래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분연히 싸워야 할 것이다. 자, 제시된 자료는 1926년에 발표된 정오의 선언인데요.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분열 속에서도 60만세 운동은 그 준비 과정에서 양 진영이 단결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효율적인 항일 투쟁을 위해 민족유일당을 결성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추진되었고요. 치안유지법의 제정으로 거세진 일제의 탄압에 직면한 사회주의 진영은 정오의 선언을 통해 민족주의 진영과의 연대를 주장하면서 합법적인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물산 장려운동의 성과. 이것은 정답이 아니죠. 이것이 정답이 되려면 물산 장려운동으로 토산품 애용의식이 확대되었으나 늘어난 수요를 뒷받침할 만한 생산력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물건값이 오르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도의 내용이 나와야 돼요. 2번 국민대표회의 개최 배경. 이것도 정답이 아닌데요. 이것이 정답이 되려면 국민대표회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침체에 빠지자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923년에 개최되었다는 정도의 내용이 나와야 돼요. 3번 의열단의 투쟁 방식 변화 계기. 이것도 정답이 아니죠. 이것이 정답이 되려면 의열단은 1920년대 후반부터 개인폭력 투쟁의 한계를 느끼고 조직적인 무장 투쟁 노선으로 전환하였다 정도의 내용이 나와야 돼요. 4번 민족유일당의 운동의 전개 과정. 이것이 정답이죠. 5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의 침체 극복 방안. 이것도 정답이 아닌데요. 이것이 정답이 되려면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침체에 빠지자 김구는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였다 정도의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러므로 3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신간회는 무산계급의 투쟁력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신간회를 해소하고 노동자는 노동조합으로, 농민은 농민조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족운동과 계급운동은 동지적 협동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신간회를 해소함으로써 역량의 분산 및 자기마모의 과오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자, 제시된 자료는 신간회 해소를 둘러싼 찬반 논쟁에 대한 것인데요. 신간회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상보고를 위한 민중대회를 계획하였지만 일제에 발각되어 집행부가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새로 구성된 신간회 집행부가 타협적 합법운동을 강조하자 사회주의자들은 신간회의 해소를 주장하였고요. 이와 같이 사회주의자들이 신간회의 해소를 주장한 이유는 중국에서 제1차 국공합작이 실패로 끝난 것에 영향을 받아 코민테른에서 민족주의 계열과의 협동 전선 해체를 지시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보면 기억, 정오의 선언의 영향을 찾아본다. 이것은 아니죠. 정오의 선언의 영향으로 신간회가 창립된 것입니다. 니은 민중대회 사건 이후 구성된 지도부의 성향을 조사한다. 이것은 맞죠. 디귿 자치론에 대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의 대응을 살펴본다. 이것은 잘못됐는데요. 이광수 등이 자치운동을 전개하며 일제의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과 연대를 모색하였고 신간회의 결성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리을 코민테른의 노선 변화가 사회주의 진영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이것은 맞죠? 그러므로 4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등학교 한국사 23번째 시간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 중 농민,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민족유일당 운동에 대해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